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외기러기 찬입니다. 만 기자가 아시안게임 출장을 떠나서 이번 프리뷰부터 당분간 찬 단독 체제로 진행이 됩니다. 제 얼굴만 보시는 게 짜증이 나도 이해해 주시고요. 만 기자와 함께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알차게 내용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플릿까지 단 3경기 남았습니다. 치열한 순위 싸움이 펼쳐지면서 한 경기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중요한 매치들의 연속인데요. 볼만찬이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23일 오후 2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대전 지난 울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울산의 천적임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휴식해서 가다듬은 대로 밸런스적 측면이 좋아졌고요. 특히 중원의 주세종과 수비의 김민덕이 살아난 게 이날 대전에 얻은 수확이었습니다. 대전의 수원전 고민 역시 좌우 측면이 될 전망입니다. 대전 조유민이 복귀하면서 3백이 다시 플랜 A가 됐거든요. 지난 경기 후반에 들어간 안톤까지 선발 복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안톤, 조유민, 김민덕 시즌 초반 위력을 발휘했던 3백 라인이 이날 다시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좌우는 변수가 많습니다. 일단 강윤성이 부상으로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날도 출전을 할 수가 없는 가운데 오재석이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서영재가 여전히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현식, 김지훈 정도가 가용 자원이거든요. 왼쪽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에 김현우가 3백 자리에 가고 안톤이 이 자리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마사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출전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선수들의 컨디션은 괜찮다고 합니다. 수원은 대구전 패배로 최하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수적 우위에도 당한 패배였기 때문에 내부적인 충격파가 좀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분위기를 바뀌려면 역시 득점포가 살아나야 됩니다. 3연패를 당하는 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어요. 지난 경기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10경기를 보면 득점한 경기는 최소 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득점하지 못한 경기는 어김없이 패배를 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안병준, 뮬리치, 웨릭 포퍼를 총출동시키고도 오히려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김병수 감독은 조합이나 전술 등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경 카드도 실패를 했거든요. 공격진에서는 역시 기대를 걸만한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권창훈이 여전히 출전이 불가능하고요. 정승원도 이날 출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코스티는 훈련을 하는데 두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해요. 한호강은 징계로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선 두 번의 맞대결에서 1승 1무로 대전이 우위에 있었거든요. 두 경기 모두 양팀 합쳐 4골이 터질 정도로 난타전 양상이었던 게 주목할 만한 팩트고요. 키플레이어는 양팀 모두 스트라이커를 꼽겠습니다. 대전은 티아고, 수원은 안병준. 팀 내 최다 득점자가 해줘야 난타전 양상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예상을 해보면 무승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럼 수원 공식에 따라서 무승부가 타당한 결과 같다고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제주와 서울의 경기입니다. 제주의 부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인천에 또다시 패했거든요. 최근 11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7패나 당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특별한 사건 사고도 없고 경기력 자체도 딱히 떨어지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나쁜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 답을 찾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공격으로 보입니다. 4경기에서 한 골밖에 없어요. 제주의 4경기 기대 득점이 3.67이었는데 실제 득점 한 골이거든요. 득점당 기대 득점 값이 0.27. 이 기간 12개 팀 중에 최하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줘야 되는 선수 역시 유리 조나탄인데요. 이날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물론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전격 출전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전문 골잡이 지금 유리 조나탄밖에 없는 게 제주의 현주소거든요. 또 다른 공격수 김주공도 경기 당일까지는 출전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나마 호재라고 한다면 지난 경기에서 최영준이 마침내 복귀전을 치렀죠. 예상보다 훨씬 빠른 복귀인데 경기력도 괜찮았어요.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 시간을 늘릴 공산이 높은 만큼 제주의 중원이 한층 단단해질 전망입니다. 수비수 정훈도 복귀각을 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3경기 무패를 달리던 서울은 지난 경기에서 광주에 0대1로 패했습니다.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근데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면서 0대1로 패했거든요. 임상엽 등 공격진의 부진이 전체적으로 아쉬웠습니다. 김진규 감독 대행은 지휘봉을 잡고 매경기 다양한 전술과 다양한 조합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오스마르와 기성용을 내려서 플레이시켰는데 이날은 또 어느 정도 변화를 줄지. 김진규 대행이 직전 경기에서는 P급 교육 문제로 스페인을 다녀와서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없었는데 이날은 직접 훈련을 이끌고 매진을 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스쿼드 현황을 보면 이렇다 할 부상자는 없는 상황인데 강성진도 복귀각을 재고 있다고 하거든요.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팔로세비치를 제외하고는 서울은 정상 전력으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 1승 1무로 서울이 우위에 있지만 최근 6경기 결과를 보면 2승 2무 2패로 팽팽했거든요. 또 제주 월드컵 경기에서 펼쳐진 양팀의 맞대결은 1승 1무 1패로 팽팽했더라고요. 제주가 그나마 최근 홈에서 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고 서울이 원정에서 최근 4경기 1승밖에 없다는 기록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키플레이어는 공격의 혀를 뚫어줄 수 있는 테크니션으로 하겠습니다. 제주는 헤이스, 서울은 윌리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해보면 무승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기세와 상상을 감안한 선택입니다. 24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경기 오후 2시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전북의 경기입니다. 광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흐름이죠. 천적 서울까지 잡으면서 최근 3경기 포함 3연승 포함 1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는 서울전에서 모두 이제 내려서서도 잘할 수 있는 팀이에요. 앞에서 누를 수도 있고 아래에서 지킬 수도 있는 팀적으로 완벽히 올라온 상황이고요. 특히 수비 조직이 완벽한데 최근 3경기는 아예 무실점이었고요. 10경기에서 5골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핵심 수비수 티모, 왼쪽 풀백 이민기가 부상으로 빠졌고 지난 경기에는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정호연까지 아시안게임 사출 문제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수비력을 과시했습니다. 지금 광주는 누가 빠진다고 해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팀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희균이 부상으로 인한 출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희균이 이 광주 공격의 속도를 올려주고 활로를 뚫어주던 선수라 이종효 감독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지금 백하를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것을 이전부터 준비했는데 이날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전북은 최근 위기입니다. 직전 강원과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하면서 최근 5경기 동안 승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이 좋지 않다는 거. 주중 키치와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불안한 경기력이 반복이 됐는데 최약체로 불리던 키치를 밀어붙이고도 단 2골에 그쳤고요. 또 실점까지 했거든요. 강원전에 이어서 키치전도 베스트 11을 총출동시켰고 2경기 연속 빗속에서 치른 경기인 만큼 체력적인 부담까지 있는 여기에 또 아시안게임 멤버 5명이 빠졌고 부상자도 있고 설상가상인 상황인데요. 특히 공격진이 붕괴된 상황인데 하파실바가 장기 부상으로 빠지면서 최전방에 지금 구스타브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측면도 이동준의 부상과 송민규의 차출로 한교원, 문선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페트레스코 감독도 맨시티도 핵심 5명이 빠지면 어렵다는 말로 고충을 토로했는데 분명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올 시즌 두 팀의 FA컵 포함해서 3번의 맞대결을 했는데 전북이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광주 입장에서는 저 1승이 상당히 소중했는데 앞선 전북과의 경기에서 1무 8패 이어지던 전북과의 징크스를 깨는 기분 좋은 승리였습니다. 광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날 많은 관중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광주가 최근 2번의 홈경기에서 7골 무실점이라는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최근 부진한 전북을 홈에서 다시 한번 잡겠다는 각오가 상당합니다. 광주에서는 중원의 핵 이순민, 전북에서는 돌격대장 문선민을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플레이가 중요해 보입니다. 예상해보면 광주 승, 경기력과 기세 면에서는 광주가 우위에 있다고 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시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울산의 경기입니다. 수원FC 최근 퐁당퐁당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지난 포항전에서 패하면서 6경기에서 승패 중입니다. 수비에서 안정감을 찾으면서 좋은 밸런스를 보이던 수원FC였지만 지난 포항전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이 특히 좋지 않았는데요. 이승우가 막히자 공격의 한계가 좀 드러났습니다. 여기 또 김현과 바우테로서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고요. 이렇다 할 대체자가 없는 가운데 공격에서 그나마 빠른 발로 활로를 열어주던 이광혁도 이날 누적 경고로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김동현 감독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호재라고 한다면 로페즈가 될 것 같습니다. 로페즈가 퇴장징계에서 돌아오는데 훈련 때 컨디션이 대단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김동현 감독 로페즈를 윙어가 아닌 최전방 기용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 경기에서 엔트리에서 빠졌던 윤빛가람 이날 돌아올 예정입니다. 윤빛가람, 이영재, 김선민, 정재영까지 울산 출신 미드필더들이 울산을 상대로 수원FC의 중앙을 어떻게 구축할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울산은 주중 바툼과 ACL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리그에서 3경기 무승에 빠지면서 2위 포항과의 격차가 6점으로 줄어든 상황. 휴식기에 주장단도 바꾸고 지난 대전전에서는 역대급 멤버 변화를 주는 등 충격 요법을 단행했던 홍명보 감독은 바툼전에서 다시 전공법으로 나섰습니다. 조현우, 김영관, 정승현, 이동경 대표 선수들 모두 복귀했고요. 이청용, 김태환 같은 베테랑들을 중용했습니다. 경기력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틴 아담의 해트트릭이 터지면서 귀중한 승리를 챙겼고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모먼텀을 마련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중 경기를 치르지 않은 수협에 비해서 체력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대전전과 바툼전, 로테이션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울산은 강인구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규와 마틴이 나란히 득점포로 가동한 만큼 전방의 주인이 누가 될지 보는 것도 이번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FC 퐁당 법칙에 따르면 이번에 승리할 차례이긴 한데 상대가 울산입니다. 수협은 지긋지긋한 울산 징크스를 지금 겪고 있는 중인데요. 올 시즌 2패를 포함해서 최근 7연패 중입니다. 수원FC 같은 경우는 최근 또 홈에서 2무 5패로 다소 부진했다는 것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울산이 최근 4번의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는 게 노릴 구석이거든요.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알토란 같은 득점포를 가동해주면서 중원을 잘 이끌고 있는 돌아올 윤빛가람, 울산에서는 최근 터지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수원FC전에서 9경기 7골을 기록 중인 수원FC 킬러죠. 바코를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해보면 울산 승리하겠습니다. 울산이 수원FC에 무척 강했다는데 주목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오후 4시 30분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강원은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죠. 지난 전북전에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빗속 혈투 속에 집중력 있는 플레이로 승리를 따냈는데요. 5경기 동안 울산, 전북 두 현대가를 잡으면서 탈골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호재가 많았던 것이 전방에서 힘있는 플레이로 공격을 이끌었던 가브리엘이 마침내 마수거리골에 성공을 했고요. 갈레고도 5월 FA컵 이후 4개월 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김대현도 3개월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요. 강원이 리그에서 3골을 넣은 게 4월 서울전 이후 5개월 만이더라고요. 강원이 올 시즌 90분당 기대 득점값이 0.93으로 11위인데 최근 5경기로 좁히면 1.5로 1위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 공격수들이 득점까지 했다?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기회가 골로 연결된다는 건 그만큼 승리와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요. 수비진에는 지난 경기에서 나서지 못했던 강투지가 훈련에 복귀했지만 출전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만약 힘들 경우 이지솔이 김영빈의 파트너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역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에르난데스의 극장골로 제주의 극적 2대1 승리를 거둔 후에 주중 인천의 창단 첫 ACL 조별리그 승리를 거뒀죠. 일본 원정에 나선 인천은 지난 시즌 J리그 우승팀인 요코하마를 상대로 4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힘겨운 원정, 버거운 상대, 첫 경기에 부담감을 딛고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팀적으로도 자신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겠고요. 조성환 감독도 경기 후 체력적 부담이 있겠지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자양제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에르난데스가 2경기 3골, 넣은 골마다 지금 환상골 기록 중인데 최고의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무고사 제르소도 좋고요. 인천이 스쿼드가 두터워진 가운데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는 상황이라 지난 경기에 나서지 않았던 민경현이나 천성훈, 혹은 교체 투입된 문지현, 오반석, 김보섭 등 부분 로테이션으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좀 있거든요. 큰 문제 없이 이번 경기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인천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7경기로 범위를 넓혀도 4승 1무 2패로 인천이 우위에 있어요. 특히 강원 원정에 나서는 인천은 최근 4경기 동안 2승 2무로 패배가 없거든요. 인천이 최근 ACL 포함해서 9번의 원정 경기에서 5승 3무 1패로 상당히 강했던 점에서 이번 경기에도 자신을 보이고 있지만 강원도 좋은 기세를 타고 있다는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에서는 가브리엘, 그리고 인천에서는 에르난데스, 골맛을 보고 있는 두 외국인 공격수를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해보면 인천 승리, 강원도 상승세지만 최근 양팀 간의 전적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7시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포항의 경기입니다. 대구는 지난 경기에서 수원을 잡고 시즌 첫 3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순위도 4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3경기 모두 스코어가 1대 0이었어요. 그만큼 딸깍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특히 지난 수원전에서는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대구식 축구를 잘 유지하면서 승리를 따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구는 조진우가 징계에서 돌아오는 만큼 조진우, 홍정훈, 김진혁 3백이 다시 가동될 예정이고요. 등 수술을 받은 골키퍼 오승훈도 훈련에 복귀한 만큼 출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고민은 벨톨라죠. 벨톨라가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최근 벨톨라가 중원에서 양질의 패스를 공급해주면서 좋은 플레이를 해줬던 만큼 최영건 감독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경기에서 쉬었던 이진용이나 후반 교체 투입됐던 이용래가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징야의 공백은 이번에도 바셀루스의 몫이거든요. 바셀루스는 서울전 극장골을 터뜨렸는데 바셀루스가 이 흐름에 대한 기복을 갖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굉장히 지난 경기 결승골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내부의 기대가 좀 크더라고요. 포항은 ACL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노이 원정에서 4대2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무패 행진을 10경기로 늘렸거든요. 최근 5경기 무려 4승 1무입니다. 직전 라운드에서 수원FC의 완벽에 가까운 내용으로 승리하면서 여유를 얻은 포항은 하노이전에서 부분 로테이션을 쓰고 승리까지 챙겼거든요. 최근 포항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 누구냐? 역시 제카가 되겠죠. 수협자 멀티골에 이어서 하노이전 도움 해트트릭까지 2경기에서 무려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선에서 고영준, 백성동의 공백이 좀 있는 가운데 지난 하노이전에서 김인성이 멀티골을 쏘아 올렸다는 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포항은 수비적인 하창래가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지만 지난 하노이전에서 후반 교체 출전한 그랜트가 박찬욱과 짝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더운 곳으로 원정을 다녀온 만큼 체력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근 워낙 원숙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여기에 기대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포항이 1승 1무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팀은 최근 7번의 맞대결에서 2승 3무 2패로 팽팽을 했고요. 대구홈에서는 대구가 3승 5무로 2019년부터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항도 최근 원정에서 6경기 동안 패배가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고요. 이날 경기 결국에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공산이 큰데요. 대구의 수비수 김진혁과 포항의 스트라이커 제카가 벌이는 1대1 대결 성패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 키플레이어로 꼽을게요. 예상해보면 무승부, 대구 상승세 그리고 포항의 원정 여파를 종합한 예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31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관중, 대박 경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주중 리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